지하철에서 한 할아버지와 대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 무엇보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계속 미뤄둔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으신가요? 침대에 누워 지내는 불편한 노년, 경제적 걱정에 시달리는 궁핍한 노년, 외롭고 무료한 고독한 노년, 아니면 건강하고 당당하며 매일이 즐거운 활기찬 노년.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노년의 후회 없이 잘 사는 7가지 지혜를 통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무엇보다 건강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한 성공한 기업가의 이야기입니다. 박 사장은 30대부터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20년간 계속했습니다. 담배를 하루 2갑씩 피웠고 접대술도 거의 매일 마셨습니다. 운동할 시간은 없다며 늘 핑계를 댔고 건강검진도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속이 쓰려도 위장약으로 버텼고 가슴이 답답해도 스트레스려니 하며 넘겼습니다. 50대 중반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박 사장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수십억 원의 재산이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졌고 조금만 무리해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여행도 취미 생활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인 할머니도 있습니다. 올해 78세인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산책합니다. 오후에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저녁에는 요가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김할머니가 운동을 시작한 것이 65세 때부터라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박 사장처럼 건강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한층 오르기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김할머니는 50대보다 더 건강해 보입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밝고 활기차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에 불과합니다. 10년간은 질병에 시달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면 건강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수행의 도구이니 잘 관리하되 집착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명상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과식하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십시오.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숙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당장 끊으시고 술은 적당히만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종합검진을 받고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지혜는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외로움과 의존성을 꼽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의존하다가 갑자기 혼자 남겨질 때의 막막함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최할아버지는 평생 아내에게만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밥도 아내가 해주고 빨래도 아내가 하고 심지어 약 먹는 것도 아내가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일 줄 몰랐고 은행 업무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는데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바빴어 항상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점점 우울해졌고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할머니도 있습니다. 올해 82세인 이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척척 해냅니다. 요리는 물론이고 청소, 빨래, 쇼핑까지 모두 스스로 처리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사용해서 온라인 주문도 하고 화상통화도 합니다. 혼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닙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제안해도 이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자유롭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 신세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으니 집착하지 말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기르십시오. 요리, 청소, 빨래는 기본이고 은행 업무, 관공서 업무, 병원 예약 등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사용법을 익히면 집에서도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택시 호출 등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독서, 음악 감상, 드라마 시청, 퍼즐 맞추기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십시오. 넷째, 사회적 관계를 넓히십시오.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이웃, 동호회, 봉사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다섯째, 응급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응급 연락처를 정리해두고 상비약을 준비해두며 위급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세 번째 지혜는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흔히 내 돈이 있어야 내 말도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에는 이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을 믿고 모든 재산을 미리 물려주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생활비도 드리고 병원비도 대신 내주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뿌듯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자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친구들과 식사하고 싶어도 용돈을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부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70대 부부는 달랐습니다. 이들도 자녀들에게 일부 재산은 물려주었지만 자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덕분에 갑작스럽게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 용돈도 자유롭게 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이지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을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월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파악하십시오. 둘째, 국민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을 만드십시오. 개인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십시오. 셋째,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노후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전부 주지 말고 일정 부분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다섯째, 금융사기에 주의하십시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투자 상품들을 조심하고 자녀나 손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후회가 무거워집니다. 이런 감정들은 젊을 때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노년에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75세 박할아버지는 평생 형과의 갈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 유산 문제로 큰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형제 간에 만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박할아버지는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형이 불공정하게 처신했다고 생각하며 원망의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형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원망이 자신을 더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형에게 먼저 연락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 나이 든 모습을 보니 과거의 일들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형도 그동안 미안했다며 먼저 사과했습니다.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고 박 할아버지는 30년 만에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서의 힘을 믿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둘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교훈으로만 삼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원망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듭니다. 넷째, 명상이나 기도를 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는 상담을 통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은퇴하면 여행하겠다. 시간 있을 때 취미를 시작하겠다. 나중에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나중이 오면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35년간 중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평생 바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은퇴하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세계 여행, 등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등 목록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상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져서 등산은 어려웠고 노안이 심해져서 그림 그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여행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자신 있게 계획했던 일들이 막상 실행하려니 두렵고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은퇴 후 5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40대부터 조금씩 꿈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틈틈이 기타를 배웠고 연차 휴가를 이용해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며 체력도 길렀습니다. 그 결과 은퇴할 때쯤에는 이미 많은 경험을 쌓은 상태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즐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하십시오. 둘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십시오. 서툴러도 좋고 실수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다섯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지혜는 진정한 것을 아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이 더욱 커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할머니가 있습니다. 85세 조할머니는 젊은 시절 직장 동료들과 50년째 정기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만났어 식사도 하고 근황도 나눕니다. 이분들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며 함께 여행도 다닙니다. 조할머니는 이 친구들 덕분에 외롭지 않고 즐겁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평생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산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 사귀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일과 가족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 말동무 한 명 없는 현실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새로 친구를 사귀려 해도 나이가 들어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식과의 만남은 1000개의 부처를 만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다가가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상대방이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둘째,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십시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십시오. 셋째, 베푸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받기만 하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하십시오. 넷째, 새로운 만남에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복지관,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보십시오. 다섯째, 좋은 친구의 기준을 정하십시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새로운 취미와 배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료함이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반면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에 몰두하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68세의 대학교에 입학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 후 할머니는 당당히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68세에 시작한 공부가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또 다른 할아버지는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레미도 제대로 칠 줄 몰랐지만 매일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불평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그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피아노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감동했고 할아버지는 새로운 꿈을 얻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새로운 학습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배움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시오. 70세든 80세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십시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재미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관심 있고 재미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넷째,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함께 배울 동료를 찾으십시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 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취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등이 인기가 높습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수채화, 서예, 도예, 플라워 아트 등이 좋습니다. 체육 활동으로는 게이트볼, 탁구, 수영, 요가, 태극권 등이 적합합니다. 정신적 활동으로는 독서, 글쓰기, 시쓰기, 외국어 학습 등이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복지관 도우미 등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 공부도 좋은 선택입니다. 경전 읽기, 법문 듣기,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지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건강이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십시오. 둘째,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기본 생활 능력, 디지털 활용 능력, 사회적 관계 등을 골고루 준비하십시오. 셋째,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십시오.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전부를 자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넷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원망을 털어내십시오. 다섯째, 오늘 하루를 충실히 즐기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섯째, 진정한 것을 아끼십시오.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새로운 만남에도 열려 있으십시오. 일곱째, 새로운 취미와 배움을 시작하십시오.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평생 학습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7가지 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야 혼자 설 수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좋은 친구들과 함께해야
새로운 배움도 더욱 즐거워집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90세 할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를 모두 실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고 혼자서도 모든 일을 척척 해내며 적당한 노후 자금으로 자유롭게 생활하십니다. 과거의 원망은 모두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좋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3년 전부터 시작한 서예에 푹 빠져 지내십니다. 이 할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0세가 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진정한 행복을 이제야 맛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자유로워지며 더욱 평화로워지는 삶 말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지혜가 생겨 젊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과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계절의 변화를 거스르지 않고 각 계절에 맞는 삶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계절에는 젊음의 방식으로, 노년의 계절에는 노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노년에는 젊은 시절과 다른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 욕심을 내려놓은 자유로움, 유한함을 깨달은 삶의 소중함.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노년만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활용한다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노년이 되어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십시오. 30대든 40대든 5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지혜를 얻게 될지, 어떤 평화를 느끼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은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은가? 어떤 추억을 남기고 싶은가? 그 답을 찾으셨다면 지금부터 그 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후회 없는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당당하며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노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7가지 지혜를 하나씩 실천하시며 준비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건강한 몸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노년의 지혜는 나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